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주민 스티브입니다. 항상 강량하시고 평안하십니까? 오늘은 이 사우디 방한, 이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특집으로 두 번째 영상입니다. 네, 지금 사우디가 아예 나라를 갈아엎으려고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름하여 비전 2030입니다. 이름부터 어마무시한 이름인데요. 빈살만 왕세자가 나름 이것을 거의 반 목숨 거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한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이 비전 2030의 핵심과 그것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으로 모든 게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간혹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이 비전 2030이 언급되는데요. 그러면 이 구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요. 잘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메나 이것은 우리나라도 역시 보면은 뭐 5개년 정책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? 뭐 국토종합개발계획 이런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? 이런 거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이러한 경제 개발 정책, 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2030, 2030년까지 이루겠다라는 거거든요. 목표가 뭘까요? 바로 사우디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. 이거 정식 명칭 Major Transform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. 발생 배경부터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우디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석유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거의 모든 수입이 석유로 이루어졌습니다. 사실 이 경제개발 계획인 그리고 국토 뭐 종합개발 계획이기도 한 이 비전 2030 이러한 성격의 이 경제개발 계획들이 원래 이때부터 난 건 아니고요. 옛날부터 있었습니다. 1970년대부터 이때 석유 값이 많이 올라가지요. 이때로 인해 가지고 사우디의 그 석유 수입이 대폭 상승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것만이 그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사우디 역시 그 나라 내에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. 그래서 5년마다 계속해서 이 정책을 계속 실시하는데 그게 2014년까지 가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2014년이 되면 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이때쯤부터 2014년부터 2015년이 되면요. 또 위기를 겪습니다. 이때부터 또 그 석유값이 내려갑니다. 그러면서 나름 사우디 경제가 조금 주춤하게 되는데요. 이러한 것이 사실은 비전 2030이 형성된 배경이기도 합니다. 이때부터 이 석유만 의지하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들이 원래부터 있어 왔지만 이때가 조금 더 절감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. 이러한 나름의 쉽지 않은 시기에 이 당시 국왕이었던 지금도 국왕이긴 하죠. 살만 국왕이 자신의 아들인 빈살만을 이제 MBS라 부르죠. 왕세자로 초대합니다. 이게 2017년이고요. 2015년 때는 일단 부총리로 일단 올려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 다 관할할 수 있게 뭔가 이 개혁적인 걸 추구하는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이 부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비전 2030을 실시하는데요. 아마 그 전에 계획을 꽤 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비전 2030 키워드가 뭔지, 가장 추구한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세 개가 있는데요. 첫째로 말씀드릴 거는 활기찬 사회입니다. 어떤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뭐 이것은 사실 우린 케이팝하고도 멀지 않은 내용이지요. 물론 그 다른 나라 타겟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이런 K 문화 같은 거 발달이 많이 되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서 사실은 이 문화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물론 공업도 물론이지만 여기는 특히 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영역이지요. 그래서 이런 거 무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 걸로 좀 더 개방적으로 만들어 가자. 이런 것도 사실은 사우디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목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이것은 국외 여행자에게도 타깃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사우디 내에 있는 시티즌들에게도 국내적인 타깃이 된다라는 거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번영하는 경제입니다. 네, 구체적으로 목표를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030년까지 이 국영에 뭐 많이 되어 있는 국영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우디 경제죠. 렌티어 스테이트라 부릅니다. 이렇게 국가의 어떤 군주적인 권리를 가지고 석유 같은 자원 경제로 발전한 이런 나라 형태를 렌티어 스테이트라 부르는데요. 그런 걸 좀 더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. 민간 부분에 좀 더 경제적 비중을 확장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. 2030년까지 40에서 60%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나름 1.5배가 올라가는 거죠. 그리고 수입의 다변화를 추구합니다. 아무래도 이 비전 상공의 좀 중요한 계기가 석유가 계속 석유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꽤 발생하기 때문에 석유만 의지해서는 앞으로도 미래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걸 많이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세제 개혁 및 뭐 비즈니스 환경, 법제 환경, 그리고 외국 투자 유치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좀 더 바로 보이는 부분이라 한다면 밑에 세 번째 보시면은 기술교육, 기업가 활동 이런 거 있죠? 교육개혁입니다. 좀 더 멀리 바라봤을 때도 계속 이런 시대에 맞는,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고 기술이 현대가 요구하는 그런 기술이 요구가 되는 것들을 잘하는 인재를 계속 개발시키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국가 교육이 중요한 거죠. 이런 것들을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초점이 되어 있지 않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우디에 외국 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. 우리나라 역시 한때 그 제조업이나 건설업 할 때 외국 인력으로서 많이 들어왔었죠. 그런 맥락으로 사실 사우디도 그렇고 뭐 까타르도 그렇고 바레인도 그렇지만 UAE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임금이 많이 가고 그리고 그 임금은 고스란히 그 외국인들의 국적을 가진 나라에 다 이제 수입으로 들어갈 여지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우디 시민으로 다 인력으로 대체하면은 그 이익도 역시 또 부가가치로 또 증대돼 가지고 국가로 다시 또 수익이 환원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. 결국에는 국가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우디 시민들이 차지하는 기여하는 GDP를 20에서 35%까지 2023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두고 볼 일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포부가 큰 국가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ambitious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통치 방식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인 것 같습니다. 거버넌스.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투명성 및 충돌 축소화. 아무래도 사우디는 왕정 체제라 보니까 뭔가 항상 주변국에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투명성 그리고 충돌 그런 것들일 겁니다. 뭐 이제 어떤 나라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요.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더 그렇게 볼 만합니다. 그리고 뭐 보수적으로 쓰레기도 감축하고 과다 소비,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 소비하는 것을 좀 억제하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들은 뭐 그냥 나오는 말 같지만 사실 사우디 내에서는 협력적이란 말 꺼내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. 왜냐?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왕가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일 수 있는 그런 경제 비즈니스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이 좀 강할 수가 있는데요. 이 협력이라는 거는 결국 그 주체가 되는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. 예,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체질 개선의 여지가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 판단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영리 단체, 시민사회 단체, 왕정 국가에서 시민사회란 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, 사실. 정말 그 왕정 체제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이런 시민사회 단체의 확장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. 비영리라는 것도 역시 NGO지 않습니까? 뭔가 정부가 뭔가 팍팍 지원해 준다라는 건 있지만 사실 이것도 시민사회와 맞물려 가야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. 좀 더 융통성 있는 것들이죠.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련이 깊을 겁니다. 아무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뭔가 이 국가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, 이 민간 쪽 사회 부문에서 좀 내어주는 게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
한 4개인가가 있습니다. 첫째는 국가 탈바꿈,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. 일단 지금 2030년이긴 하지만 여기 2030이긴 하지만 부분적인 내용 보면요. 2020년까지라는 것 일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 2030 정책이요. 2015년 이때쯤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약 15년간의 계획인데요. 사실 5개년 계획 연장이어가지고요. 뭐 2020년까지는 뭐 하자 이렇게 좀 부수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좌우지간. 비정부 부문에서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. 2030도 아니고 2020까지 그랬다고 합니다. 사실 이제 이것을 주도하는 기관은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, 국가가 만들어 놓은 기관이고요. 이런 그 여러 가지 탈바꿈을 위한 전반적인 제반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. 그리고 석유 외의 수출액을 이제 2015년에는 1,850억 달러인데 이거를 3천억으로 올리는 계획을 짰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2030년까지 또 추가적으로 뭔가 연장되는 목표가 있겠죠.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전략 탈바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것을 관장하는 것은 사우디 아람코 스트래티직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아람코란 것 자체가 석유 국영회사죠. 사우디에. 그걸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아라비안 아메리칸 컴퍼니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. 진행하고 이제 그 부분을 5%까지 연장하고 1,000억 달러 규모로 하는데요. 5% 적지 않냐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 아람코 회사가 전적으로 국영화된 기업이라 생각하면 5%는 일단 무에서 유를 만든다라는 것에 의미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5%만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도 1,000억 달러의 규모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엄청난 규모죠. 세 번째, 이게 또 우리가 봐야 할 주제이긴 합니다. 이번에는 좀 더 이게 석유뿐만이 아닌 뭐 다른 다수입에 그 추구하는 그런 맥락에서 또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.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은 PIF라는 게 있습니다. 뭐 쉽게 생각하면 공공투자 펀딩 하는 건데 그걸 좀 되살려주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목적은 재정도 확보할 겸 제일 중요한 건 해외 투자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이 계속해서 어떤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일으켜질 수가 있죠. 일단 시드머니 확보도 할 수 있고 그렇죠. 그 자산을 그러니까 PIF 자산을요. 2015년에는 1,540억이었다가 2017년에는 2,680억이고 이제 2020년이 되면은 4,500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. 지금 진행되고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문서를 보니까 이렇게 목표를 삼았다라는 것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마 더 감축은 절대 아니겠죠. 더 증가를 시키는 거겠죠. 2030까지는. 그리고 펀드는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기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뭘 개발할까 이것을 판단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. 3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건 네온 프로젝트입니다.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. 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또 가고 또 뉴스에도 나오기 때문에 볼만하기 때문에 정리하고요. 쉽게 말하면은 스마트 시티 개발하는 겁니다. 경제 특구로 만드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홍해가 있거든요. 근데 홍해에 보면은 그 요르단, 이스라엘, 이집트가 다 가까이 국경을 접하는 사우디까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. 홍해 북부인데요. 여기에 딱 사우디 국경 지역에 이렇게 요르단, 이집트 또 이스라엘도 가까이 있는 곳에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, 뭐 역사, 경제, 사회, 문화,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해 놓는 것이고 요르단, 이집트하고도 연계해서 그들과의 경제 교류까지 창출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사실 기가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. 그 중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네온 프로젝트입니다. 두 번째, 홍해 프로젝트인데요. 사우디를 보시면요. 그 제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. 제따가 보면은 그 메디나
뭐 이런 근방에 있는 홍해 도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온 프로젝트가 실시될 홍해 북부 지역은 아니고요. 홍해 중부 지역쯤 될 겁니다. 거기에 대규모 관광 리조트를 만들 계획입니다. 뭐 상상 초월하는 엄청난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행을 통한 여행 산업을 좀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잘 인지가 안 돼 있긴 해요. 끼디아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이것은 리야드 주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건데요. 리야드 수도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수도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내륙에 있습니다. 그 위에 두 개인 네옴이랑 홍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홍해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개발하는 거라면요. 끼디아는 내륙 개발입니다. 그 리야드 근방에 한 3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남서부인 것 같긴 한데 그 리야드에서 300km, 340km 떨어진 지역에서 엄청난 또 문화, 뭐 엔터테인먼트, 경제, 교통, 뭐 펀딩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닌 종합 프로젝트를 어떤 지역 개발을 통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 그 여러 가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일자리가 5만 7천 개 정도까지 그 2030년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새 프로젝트 다 공통점이 있다면 종합적인 성격이 강하고 뭐 여러 가지 부문에서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라는 것도 역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기술도 역시 고도화된 것이 투입되고 아마 AI, 인공지능 프로젝트도 여기서 많이 그 개입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 번째입니다. 무나미 인터테인먼트인데요. 네, 이것도 역시 사우디에서 관장하는 따로 된 프로그램 명칭이 있습니다. Dime Entertainment and Culture 프로그램인데요. 다임이란 자체가 나임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always라는 의미를 아랍어로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. 이 10년간 2018년부터 18년부터 28년 사이에 6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. 투자 받을 것이다.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보고 있는 전망입니다.